2022년 올해는 최초의 한인 공식 이민자들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난 1902년으로부터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간 102명의 한인들로 시작한 미국 한인 사회는 어느덧 인구가 250만 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사회가 되었는데요. 동포 사회 안팎에서 120년의 이민사를 기념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무지개 나라의 유산도 있습니다. 하와이로 떠난 한인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고 하와이에 정착해 살아온 한인 앞세대들은 어떤 마음으로 타향에서 삶을 꾸려왔는지, 그들의 후손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120년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과 지혜는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작품인데요. 마침 이 영화를 연출한 이진영 감독이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는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에 패널로 참석하게 되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진영 감독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있는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재외동포재단 TV에서 저의 다큐멘터리 이야기, 또 제 이야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처음에는 이제 책을 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총영사관에서 이제 좋은 제작 지원을 받게 돼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된 건데, 그래서 애초에는 사실 그 초기 이민사를 적어서 기록을 해놓자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제가 오랫동안 약간 고민해왔던 게 있는데, 나이 40이 되고 나니까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심지어 그런 거에 대한 대답도 한인 이민사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민 와서 그렇게 척박한 생활을 했는데도 한 세대만의 시장이 나오고 대법원장이 나오고,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지혜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을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민사를 기록을 하자였던 게, 그러니까 우리 이민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 잘 사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지개 나라의 유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문대양 주 대법원장님, 하와이에서 주 대법원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은 미주 최초로 대법원장직에 오른 분이고, 또 해리김 시장님은 역시 한인 최초로 시장직에 오른 분이에요. 이 두 분은 워낙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꼭 하고 싶었고, 마이클 림 뮤지션, 바이올리니스트, 그 다음에 또 게리박 작가님을 했는데, 작가랑 뮤지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보통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또 마지막 그 여성을 하고 싶었는데, 데이지양 작가님의 경우 여성인데다가 외교관 아내로도 활동하셨고, 뭐 작가로도 활동하셨고,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하와이와 현재 한국을 좀 이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에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우리 하와이 한인 이민사의 좀 다양한 면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 첫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사실 제작 지원을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포트폴리오가 없잖아요. 다행히 총영사관에서 이제 제작 지원을 많은 부분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편을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후세를 위해서 남기고 싶고, 비영리로 저도 이렇게 약간 재능 기부식으로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하와이 커뮤니티에 있는 한인 뭐 교수님들도 그러시고, 그냥 평범하신 분들도 자기 시간이나 재능을 진짜 많이 나눠주셨어요. 저희 촬영감독, 편집감독 뭐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정말로 만들어진 거라 되게 감사한 마음을 제작 내내 가지고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그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서 미국에 가서 이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출할 때 한국적인 시각이 좀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봤을 때 감동을 받는 포인트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약간 재외 동포들이 이런 삶을 살았고, 저희 프롤로그에 보면은 그 처음 초창기 이민 갔던 여성들이
꾸준히,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금 플러스 그 후에 한국전쟁 이후에도 그렇고 한국에다가 진짜 17반 돈을 모아서 보낸 액수가 지금의 현금 가치로 44억 원이 넘는데요. 물론 금전적인 걸로 표현돼 있긴 하지만 그 뒤에 얼마나 수많은 땀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몰랐던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지금의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이민 선조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것 같고, 그 해외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의 경우 그러니까 어떤 이민자의 가정의 이야기나 그런 보편적인 감동의 그런 정서가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저희 마이클림 편 무지갯 나라의 유산의 한 에피소드의 마지막 편에 제가 고향의 봄 음악 연주를 보여주면서 각기 다른 이민자들의 가정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에서 온 이민자들, 한국 이민자들, 일본 이민자들. 근데 그 사진을 보시면 비슷비슷해요. 사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더 교육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와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보편적으로 다 있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감동을 받지 않나 싶어요. 한 사람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교육도 있겠지만 문화의 힘이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영화가 됐건 뭐 콘서트가 됐건 요즘 우리 K-팝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문화나 영화 쪽에 지원을 해주시는 그 공공외교 되게 감사한 일이고, 실제로 저는 이제 디지털 공공외교라는 공모에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처음 첫 발자국을 디딜 수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지개 나라의 유산이 뭔가요?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제작을 끝내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면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였어요. 항상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타인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당신도 편할 것이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 얘기에 그 우리나라 한인 이민 역사가 12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그 어떤 열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지개 나라의 유산에도 앞으로도 이제 시즌 2, 3 저희 계속 제작할 예정인데, 그런 작은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모아서 잘 기록을 하고 또 후세에도 전하고,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가진 작은 등불을 크게 밝히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무지개 나라의 유산의 영상이 포함된 이제 디아스포라 특별 전시도 하고, 또 12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나 행사들이 미주 전역에서 이제 열릴 예정인데, 그 120주년을 기해서 한 번쯤 이제 우리가 받은 이런 사랑들, 지혜,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재외동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